안녕하세요. 마주법TV 오경수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내용증명 잘 쓰는 법입니다. 내용증명 써보셨거나 받아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내용증명에 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오늘은 내용증명이 무엇이고 내용증명을 어떻게 쓰는 것이 좋은 것인지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내용증명이 뭘까요? 내용증명이라는 게 법적으로 뭐냐면 편지를 보내는데 편지를 보냈다는 사실을 그냥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것밖에 안 됩니다. 사실 내용증명 자체에 어떤 큰 의미가 있다고 보긴 어려워요. 그러면 내용증명이 왜 기분 나쁜가 생각해 보시면 내용증명은 이게 아무래도 상대방으로부터 무슨 최후 통첩을 받았다거나 아니면 곧 소송이 들어올 것 같다는 위기감 이런 걸 느껴서 기분 나빠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내용증명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자, 의사표시 발송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집주인이에요. 그 세입자가 몇 달 전부터 지금 월세도 안 주고 연락도 안 돼요. 그럴 경우에는 집을 빌려달라고 요구를 해야 할 때 내용증명을 보내야 할 수도 있고요. 친구가 돈을 빌려갔는데 갚지를 않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친구한테 돈을 갚으라고 요구를 하는 것도 내용증명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부동산을 사고 팔았는데 그 계약이 파기될 수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엔 매도인, 매수인 어느 쪽이 상대방한테 매매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통지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 의사표시 발송 자체를 내용증명으로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체국에 내용증명을 보내실 때는요, 세 통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원본 한 통이랑 복사본 두 통이 필요한데요. 당연히 원본은 상대방한테 보내고 한 분은 우체국이 보관을 하고 한 분은 여기 이런 도장을 찍어서 다시 가져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우체국은 이 내용 증명을 3년 동안 보관하게 되어 있어요. 또 사실 내용 증명을 이목적으로 정말 많이 쓰세요. 뭐 상대방에는 경고의 의미. 뭐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봤는데 영업 방해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요구한다거나 뭐 내가 뭐 명예훼손을 당했다. 뭐 욕을 들었다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사과를 요구할 수도 있고요. 내 형제나 다른 사람이 뭐 아버지 부동산을 마음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했다 그러면 그걸 원성하고 요구할 때도 이렇게 내용 증명을 보내기도 합니다. 자, 내용 증명의 핵심은 어떤 행위를 하지면 내가 어떠한 행위를 하겠다 이거예요.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내용 증명은 최대한 간결하고 정확하게 쓰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변호사로서 드리는 말씀인데 내용 증명에 정말 상대방한테 하고 싶은 말씀은 정말 많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너무 많은 말씀을 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실제로 이게 소송에 갔을 때 앞에 내가 너무 많은 말을 해놓잖아요. 그 여러 말 중에 몇 가지가 나한테 굉장히 불리한 사실이 될 수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간결하고 명확하게 이렇게 작성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내용 증명 별게 없거든요. 근데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면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쓰라는 얘기냐 이렇게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실례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자, 내용 증명을 시작을 하면 특별한 양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저희가 변호사로서 좀 알려드려야 되니까 맨 처음에 발신인하고 수신인을 표시합니다. 뭐 어디 변호사 선임하지 않으셔도 그냥 자기 이름이랑 주소 이런 거 쓰시면 돼요. 그리고 수신인 상대방이겠죠. 그리고 보통은 이 제목도 좀 적어주십니다. 이 실제로 내용 증명은 뭐 부정 경쟁행위 중지 촉구 이런 거였는데 뭐 예를 들어서 건물을 명도하라거나 빚을 갚으라거나 이런 걸 제목으로 그냥 쓰시면 됩니다. 내용 증명 시작을 할 때 귀사의 번영을 기원합니다 이런 말들을 쓰세요. 근데 지금 내용 증명은 상대방한테 무언가를 요구하거나 상대방의 경고를 하는 건데 보통은 상대방에 대한 이런 축복의 멘트를 먼저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 쓰셔도 돼요. 다음은 실제로 내용 증명 시작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용의 시작 부분. 당사자 사이에 어떤 권리관계가 있었는지를 간략하게 적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뭐 예를 두 가지를 적었는데요. 2021년 7월 14일 날 귀하에게 2천만 원을 대여하였고 이자는 연 10%였습니다. 뭐 이렇게 시작하시는 거고 이거는 아무래도 못 받은 돈이 있을 때 이렇게 시작하는 거겠죠. 또 하나는 이제 본인은 2020년 11월 15일 날 귀하에게 별지목으로 기재 아파트를 임대하였고 월 차임은 50만 원을 정하였습니다. 아마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뭔가를 요구할 때 이런 걸 시작하겠죠. 그런 다음에 이 내용 증명에는 상대방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그 내용이 명확하게 들어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뭐 귀하는 지금까지 이자조차 전혀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2022년 6월 30일까지 원금 및 이자 전액을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는 귀하가 2021년 11월 30일 이후 월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본인은 이 내용 증명으로 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통보합니다. 이런 식으로 일단 상대방한테 무엇인가 요구를 했을 때 요구의 내용이 명확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내용 증명을 받고 뭔가 대응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그 상대방의 행동을 받을 그런 방법도 표시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예를 제가 들어드리면요. 원금과 이자 얼마를 RI 계좌로 이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좌번호 적어주시고요. 또 하나는 뭐 본인의 연락처, 전화번호나 이메일 주소 표시한 다음에 여기로 회신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이제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요구를 했고 받을 수 있는 방법까지를 적어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핵심이 이거예요. 상대방이 미이행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거부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를 통지를 해줘야 되겠죠. 예를 제가 하나 들어봤어요. 만약 2022년 6월 15일까지 귀하로부터 아무런 응답이 없거나 거부의 의사표시가 있을 경우
본인은 부득이하게 귀하를 피고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할 예정이며 이 결과 본인이 승소하였을 경우 이로 인한 일체의 소송 비용은 패소자인 귀하의 부담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쓰거나 2022년 6월 15일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거나 이럴 경우에는 내가 형사고소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쓰시는 겁니다. 자, 근데 내용증명을 쓰실 때 중요한 거는요, 몇 월 며칠까지 이걸 해라 그러면 이제 상대방한테 시한을 주잖아요. 이 시한은 상대방이 실제로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시간을 주셔야 해요. 사마다 다르겠지만 한 달, 두 달, 2주 이렇게 시간을 주셔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내용 증명은 편지를 보내는 사람이 편지를 보냈다는 사실 자체를 증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수취인 물명, 폐무제 이런 사유로 내용 증명이 상대방한테 안 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내용 증명을 보내실 때 배달 증명도 같이 신청해 보세요. 이 배달 증명이라고 하면 추가로 수수료만 더 내시면 우편물이 언제 배달됐고 누가 수취를 했는지, 이게 등급편을 받으면 이게 받는 사람이 서명하잖아요. 누가 서명했는지를 나중에 이 우체국이 증명서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편지를 보낸 사람한테 보여줍니다. 그것이 배달 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 증명까지만 아시고 이 배달 증명은 잘 모르실 텐데, 내용 증명을 보낼 때는 배달 증명도 함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용 증명이 뭐고 내용 증명을 어떻게 쓰는 게 좋을지 한번 알아봤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은 예시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최대한 간결하고 명확하게 이렇게 보내시면 되고요. 쉽게 말해서 아무개야 그냥 돈 갚어 이렇게 내용 증명 보내셔도 사실 상관이 없어요. 자,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봬요.